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산하의 오역.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잘 씻지 않는 사람이 꼭 MT나 수련회 가면은 온수가 안 나오면은 겨울에 얼음장을 껴서라도 꼭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래요. 사실 저는 전쟁기념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외국에 가면은 꼭 그렇게 박물관을 가고 싶어 해요. 그것도 이제 유물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라기보다는 역사 박물관이나 생활사 박물관 뭐 이런 데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대하는 시간, 산하의 오역. 그러니까 유물만 가득한 그런 박물관이 아니라 생활이 가득한 생활사가 있는 그런 정사와 야사 에피소드로 꽉 차 있는 그런 박물관을 가는 그런 느낌이죠. 산하의 오역, 산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쭤봐요. 도대체 저 양반은 어떻게 저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산하의 오역을 보면은 재료들이 풍부하니까 어떻게 따로 사학과 출신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사학과 출신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니까. 예, 어떻게 자료를 구하세요? 그거는 정말로 이거는 고백이란 말도 뭐하긴 한데 네. 정말로 검색입니다. 검색 통해서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아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주신 어떤 자료나 어떤 포스팅이나 네. 그것들을 보고 이제 제가 아는 것과 조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많이 하는 게 아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인터넷의 힘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군요. 구글만 해도 하나의 거의 작은 도서관과 맞먹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궁금증 하나 푸셨고요. 그래서 오늘 12월 둘째 주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러면서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자 그랬어요. 예. 이봉창 의사. 예? 예, 이분의 그런 남다른 이야기라고 하셨죠? 예. 예.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날짜, 그러니까 12월 13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1931년 12월 13일 날 찍은 사진 한 장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 날짜에 이제 중국의 도시 상해의 밤거리에 네. 두 남자가 이제 그 길을 갑니다. 네. 사진관으로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인 카메라를 준비하고. 네. 근데 촬영 소품이 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태극기가 있었고요. 네, 태극기 있었고. 그 위에 굵은 이제 먹으로 쓴 선서문이 놓여 있었고. 네. 폭탄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상한 소품들 앞에서는 중년의 신사와 한 네. 30 정도 돼 보이는 청년이 이제 서 있었죠. 예. 근데 두 사람 다 조선말을 썼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말을 썼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 젊은 쪽에 말이 이상했어요. 어딘가 발음이 어색한 거예요. 예. 일본인 특유의 혀 짧은 소리도 나오고, 네. 또 발음도 조금 이상하고, 네. 오히려 가끔씩 나오는 일본어 발음은 더 매끄럽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지면 추성훈 선수라던가. 그렇죠. 예, 추성훈 선수도 네. 지금 발음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런 혈잡은 소리 또.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조금 더 왠지 그 조선말보다는 더 일본말이 편한 것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이었죠. 이제 그 묵직한 인상의 중년 시사가 말했습니다. 이군 폭탄을 들게 사진을 찍어야지. 네. 그러자 이제 그 이군이라 불린 청년은 아주 쾌락하게 답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내용은 정반대의 것이었죠. 저는 어차피 거사를 결행하면 죽을 목숨입니다. 고향에 형에게 보낼 사진을 먼저 찍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서 정말 아주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네. 그의 마지막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 같은 그런 한 조각도 없이 뭐 거사 결행할 비장함도 없이 정말 아주 화사하게 찍어요.
그리고 폭탄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서 이제 그분 이름은 이봉창입니다. 이봉창은 한인 애국단, 네. 즉 김구가 조직했던 그 가입 선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김구 선생이었죠. 예. 그리고, 예. 그 사진 저도 뭐 예. 우리 국사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니까요. 아주 화사한 미소 같은 경우는 형한테 보내는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것 같은 예, 그런 예, 포즈, 양쪽에 예, 뭘 예. 들고 있고 예. 그리고 웃고 있는데 앞니가 살짝 그렇죠. 벌어져 있고, 예, 예. 네. 근데 정말 그 해맑게 웃어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었죠. 그렇죠. 비장하게 거사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의 표정치고는 너무너무 해맑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군이라 불렸던 이봉창 열사하고 네. 이제 김윤구 선생은 그렇게 이제 그 사진을 찍고 예. 또 이제 그 선서를 읽는데 그 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적성으로서 그래서 네. 붉은 정성으로서 네.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계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즉 천황을 죽이겠다는 거였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봉창 열사의 어떤 그 과거를 좀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뭐 예. 결과는 다 아시고 예, 그렇죠. 예. 해석하기 실패하고 사형을 예, 당하고. 당했는데 예. 이봉창은 그의 짧은 생애에서 네. 조선 이름 이봉창보다는 네. 일본 이름 기노시타 쇼조로 더 오래 살았습니다. 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는 일본이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 열심히 일했죠. 영문으로 근무했는데 네. 하지만 그는 또한 역시 조선증이었죠. 그러니까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해도 사고를 맨날 치는 일본인들이 더 빨리 승진하는 겁니다. 영문도 그래서 일하는데 예, 능력에 예. 따라 다 되는 게 아니라 네네네. 항상 사고만 치고 거의 이건 전응어 아닌가 싶은 일본 사람들이 더 빨리 승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탄식을 합니다. 뭘 해도 일본 놈의 모에서 떨어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봉창이 이걸 극복하고자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한 거 하고 네. 거기 불평을 토했는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가 택한 길은 더욱 완벽한 일본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체제 수능이네요, 그러니까. 예. 네. 더 노력하고 네. 더 일본 말을 쓰려고 그러고 조선징 티 안 내려고 그러고 예.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제 그 뒤에는 그는 우리 말보다 일본어에 더 유창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이제 일본에 상해로 망명했을 때, 네. 상해에 갔을 때 그 별명이 외영감이었습니다. 일본 영감. 사실 지금 박찬호 선수가 예. 메이저리그에 갔을 때 예. 그 한창 땀 흘리고 그럴 때 메이저리그 첫 등판하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 좀 말이 예. 좀 영어 발음 비슷하게 막 어딘가 시치가 발린 것 같은. 꼬부랑 저 사람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현지 적응을 완벽하게 하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발음도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렇죠. 네네. 그건 어쩔 수 없고 당연한 일이죠. 네. 실제로 그 서재필 같은 경우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말은 완전히 있습니다. 완전히 잊어요. 완전히 잊어요. 와. 그러니까 해방 뒤에 귀국했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말을 거의 못합니다. 아예 못합니다. 정말요? 연설을 영어로 해요. 와. 뭐 그런 식이었으니까. 하긴 뭐 서재필 박사가 독립운동가라고 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정말 많은 아쉬움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거 있습니다만 나중에 또 제가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네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는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천황폐하의 충량한 신민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네. 정말 발버둥을 친 거죠. 그래서 그의 혀에는 이 조선말보다 일본어가 더 찰지게 달라붙은 겁니다. 야. 근데 그렇게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조선징이다라는 게 밝혀진 순간에 그는 정말 수모를 여러 번 당합니다. 예. 뭐 까닭없이 구금되거나 네. 갑자기 불러가 너 조선징이었냐? 월급 이만큼밖에 못 주겠다라든가 그런 수모를 몇 번을 겪는데 근데 그런 그 일을 겪은데 이 사람도 또한 이제 좌절을 하니까 네. 이를테면 또 사고를 칩니다. 뭐 결근을 해버리거나 네. 공금을 받아가지고 어디 유곽에서 소진을 한다거나 우리 시로 따지면 이제 룸사롱에서 그렇죠. 펑펑 쓴다거나. 하거나. 예. 근데
자, 요즘 말로 개념 없는 네. 그런 삶에 빠지기도 했죠. 네. 자, 근데 그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됨 탓이었을까? 아니면 그 좌절의 어떤 그런 발산이었을까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 뒤엔 또 항상 이런 일본인들의 또 어떤 그 뒷담화가 네. 따라붙겠죠. 조센징이었구나. 아. 역시 본색은 속일 수 없어. 센징이야? 어쩔 네. 수 없어. 네, 네. 감쪽같이 속을 뻔했네. 음흉한 놈. 근데 그렇군요. 조센징들은 항상 뒤통수를 친다니까. 혹시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게요. 뭐 특정 지역에 예. 예, 야, 그 전라도 애들은 안 돼. 깽깽 애들은 안 돼. 뭐. 바로 이제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조센징을 비하할 때 썼던 말들 그대로를 갖다 같이 쓰고 있어요. 엽전들은 어쩔 수 없어. 예. 뭐 이렇게. 예. 엽전은 패야 돼. 뭐 이런. 조센징은 잘해주면은 뒤에서 뒤통수를 친다니까. 이런 말들 네. 전부 다 일본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일본인들이 그렇군요. 조센징을 비하해서 하던 말들이고 네. 이른바 제1교포들의 60%가 경상 출신들인데 네, 네. 바로 그분들이 당하던 말들입니다. 아, 맞아요. 한 18년 정도 됐나요? 그래서 18년 전 정도부터 동포들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많이 교류를 하는데 그분들 보면은 고향이 거의 경상도 그렇죠. 아니면은 그 제주도가 또 의외로 그렇죠. 많고. 그렇죠. 예. 가까우니까 예, 또 북쪽은 갈수 있고. 예, 북쪽은 거의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말 자체가 거기서 왔다는 거고 어떤 그런 한 집단이나 네. 한 민족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들이 네. 그런 그 유구한 어떤 그 역사가 있다는 거. 네. 잠깐 그 여담이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봉창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봉창은 일본 제국의 시민이었어요. 자, 조선 백성으로서 이왕을 뵙지도 못했고 네. 또 경술병합, 즉 경술국치 이후에는 천황폐하의 시민으로서 예. 천황의 얼굴을 우러르지 못했으니까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의 정체성의 혼란이 얼마나 심했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일본 국민이라는 거죠. 근데 일본 국민인데 천황 얼굴도 못 봤다. 네. 이게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2등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뭔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옛날에 옛날에 로마 제국에 네. 이제 초기에 이제 게르만 민족이 네. 게르만족 한 명이 저 게르만 청년이 로마 시민이 됐다고 칩시다. 아, 예, 예. 이제 그 사람은 게르만족이지만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서 네. 또 로마 황제한테 격리하고 싶겠죠. 어떤 그런 것도 있겠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갓된 네. 한국 사람들도 평소에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동경하고 있었던. 예, 예. 네. 예, 참 특이한 케이스네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즉위식, 그러니까 요때가 그 일본의 나이쇼가 죽고 네. 천황이 죽고 히로히토 천황이 참 즉위할 때였는데 네. 그때 이제 일본 천황 즉위식 참석을 하려고 개인이 돈을 들이고 다리품 팔아서 교토로 옵니다. 오, 근데 일본 경찰이 검문에 걸려요. 그래요? 그런데 검문에서 이제 좀 어떻게 검사하자마자 그는 바로 끌려갑니다. 왜요? 그의 집 안에서 한글 편지를 봤거든요, 경찰이. 아, 조선진이구나라고 예. 해서. 그 이유만 가지고 그를 보호 유치합니다. 아니, 우리식으로 따지면 나라님 보겠다고 예. 차비 들어갖고는 그렇죠. 발품 팔아갖고 갔는데 예. 잡아간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조선진 글씨인데? 이러면서 네. 잡아간 거죠. 그러니까 아무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잡아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검속. 예. 그렇죠. 예비 검속이죠. 네. 보호 유치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 일은 마침내 충량한 일본 신민이었던 네. 또 그렇게 살고자 했던 이봉창의 머리를 완전히 휘졌습니다. 이게 대체 내가 지금 뭐하는 일인가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3.1 운동을 겪으면서 아무런 뭐 느낌이 없었고 네. 또 그 뒤 열심히 일했고 또 정말 천황폐하 얼굴을 뵙고자 교토로 왔던 네. 그런 황국 신민 기노시타 시오조는 네. 마침내 더 이상 일본인 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로 가죠. 여기서 이제 빡 도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런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끝까지 충량한 시민으로 살고 싶어 했는데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느낌이었겠군요. 그러니까 원래 또 불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불만도 쌓여갔겠죠. 초기에 그 영무원 일할 때 그때 정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승진한 난 이게 무엇이냐 네.
하지만 또 열심히 해야지. 또 열심히 일했는데 또 조선직이었어? 월급 깎겠다. 네.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랬군요. 하지만 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예, 예. 라고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뚝 하고 끊겨버린 거겠죠. 끊겨버린 뭔가가.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상해 왔는데 이 혀 짧은 일본 말, 아이고. 한국말을 하는 이봉창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한다는 참 그러면서 얘기를 막 또 말은 또 험하게 합니다. 독립운동 한다는 자들이 왜 일본노 왕을 죽일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식이었겠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되게 이제 했겠지만은 이제 김구 선생은 백범은 이제 이봉창을 상당히 이제 면밀하게 네. 한 몇 년을 두고 봅니다. 어떤가 하다가 마침내 이봉창을 이제 믿을만하다라고 네. 생각하게 됐고 예.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하죠. 네. 이런 거사가 있고 준비를 하게. 그리고 거액의 자금을 건넵니다. 준비 자금 네. 명목으로. 네. 그때 이건 이봉창에게 정말 그야말로 감전과 같은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선생님, 저를 어떻게 믿고 이런 거금을 주십니까? 선생님은 프랑스 조개 밖으로는 한 발짝도 못 나오는 분이시니 네. 제가 이 돈을 가지고 튀어버리면 네. 어쩌려고 그러셨습니까? 네, 네. 과연 영웅의 도량이십니다. 라고 눈물겨워하는 가운데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말에서 한 불행했던 그 청년의 식민 청년의 그 속을 가늠하는 그 느낌인데 네.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 일생에 이런 신임 받은 건 선생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되게 멸시받고 그렇군요. 누가 신뢰받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데 센징이었어? 안 되겠구나. 그런 말 듣고 여기에 또 천황폐하 얼굴 보러 갔다가 조센징이냐? 너 네. 가자. 끌려가고. 네. 예. 정말로 어떤 열심히 했지만 누구한테 믿음받지 못했던.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마침내 어떤 그런 신임을 받으면서 자네를 믿네. 라는 말과 거액을 받은 순간에 네. 정말 찡하고 감동의 벼락이 친 거죠. 그렇군요. 그 자주성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또 사람으로서의 그런 그 존중받는 듯한 느낌 예. 이런 것을 자각했을 때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게 참 크잖아요. 예. 네. 자기를 그렇죠. 영웅이 자기를 믿어준다 그러면 그만큼 감동적인 것도 그렇죠. 없지 않을까 싶기도 말이죠. 예. 뭐 또 이제 마초적으로 얘기하면 사나이는 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예. 그러니까 일본인이고자 네. 발버둥을 쳤지만 네. 별 수 없는 도센징이었고 네. 충성을 다했지만 배신당했던 그 네. 일생에서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을 만났고 네. 이것이 자기의 할 바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네. 확인으로 전화된 것은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1931년 12월 13일 날 12월 13일. 그가 그토록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던 이유는 며칠 뒤에 이제 그 이별 시간에 한 젊은이를 사지로 내모는 걸 슬퍼하면서 네. 김구가 눈물을 흘릴 때 네. 큰일을 칠 건데 웃으십시오. 아이고. 웃으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네. 라고 끝까지 껄껄거렸던 까닭은 온갖 허위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서 있을 곳,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한 그런 사람의 여유요. 어떤 환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봉창 의사. 그 비슷한 시기에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사회운동가였고 또 그렇죠. 진지한 느낌이었고 그렇죠. 사진도 진지하잖아요. 예. 근데 이봉창 의사는 그 말하자면 해본 거 안 해본 거 없이 뭐 험하게 살았고 뭐 그리고 진지하다기보다는 좀 유쾌하고 쾌활하고 가벼운 느낌까지 있었습니다만 두 분의 간기는 똑같았어요. 근데 백범 일지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남겼잖아요. 선생님, 저는 태어나서 쾌락이란 쾌락은 다 맛보았는데 맞습니다. 이제 영원한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간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기도 하고, 자, 참 가슴 아리네요. 예. 그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는데 네. 이 같은 경우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오, 예, 예. 기노시타 쇼조 천황에게 기노시타. 폭탄을 던지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절판됐다가 예. 그 최근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예, 그 제목을 지금 그렇군요. 제가 지금 검색이 안 되는데 기노시타 이게 기노시타 쇼조 네, 이게 한자로 쓰잖아요. 예. 그 나무 목자에다가 아래 아래 하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은 뭐
2자 비슷하게 되죠. 예, 뭐 그런 그렇죠. 겁니다만 예. 기노시타 쇼조 예, 천황을 쏘다 소조 천황에게 폭탄을 던지다. 천황에 폭탄을 던지다. 라는 책이 있었는데 네, 거기 지금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꼭 한번 검색해서 예, 이 참고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시고요. 예.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로 이봉창 의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울부짖는 견과류가 불러주는 독립군가를 들으면서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울부짖는 견과류 아시죠? 좋아하세요? 잘 모릅니다. 크라잉넛이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네. 신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울부짖는 견과류. 독립군가. 이게 어느 학교에 대학 응원가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거 번안해서 불렀다 그러기도 하고, 찬송가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독립군들이 여기다 개사해서 불러줬습니다. 예. 광복 60주년 독립군가 다시 부르기라고 하는 프로젝트 앨범에 울부짖는 견과류, 크랭넛이 우리 방송에서 가끔 소개하고 신청도 많이 해요, 이 노래. 잘 만들고 부르기도 했었고 말이죠. 네. 자, 다음 얘기는 사실은 12월 둘째 주라고 한다면 우리 현대사에서 절대로 이거 까먹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주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뭔가 좀 얘기해 주세요. 혼자 얘기하는 게 맞장구 좀 쳐주셔야지. 아, 예, 저는 지금 혼자 얘기하신 줄 알고. 아, 네. 지금 맞장구 쳐줄 타이밍이 한 3번 있었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혼자 하신 줄 알고. 바로 12.12죠. 예. 그렇죠. 12월 10일 1979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얘기. 12.12 비극이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만, 이때 일을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또 의외로 뒷얘기들 모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예,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저는 역대 대통령을 얘기할 때 네. 저는 되게 그 뒤에 대통령 호칭을 붙여줍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떤 평가를 떠나서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물론 어떤 그 분명한 어떤 평가될 점은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제 투표를 통해 됐거나 네. 또는 어떤 그런 나름의 이 절차를 거쳐서 네. 대통령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그냥 붙여줍니다. 네. 근데 또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쨌건 직선 대통령이고 또 그 뒤는 말할 것도 없죠. 네. 근데 하지만 딱 한 사람만큼은 저는 웬만하면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제 포스팅이나 말을 할 때나 안 붙인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전두환입니다. 아, 전두환. 전두환은 그 사람한테만큼은 저는 붙이지 않습니다. 예. 자기의 어떤 사욕을 위해서 대한민국 군대를 쑥밭으로 만든 장본인이고 네. 또 이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가 자기 식솔들, 이 가족들의 놀이터화했고 네. 또 광주의 흡혈귀고 그 그렇군요. 이후 지속된 80년대라는 어떤 불바다의 발화자죠. 그러게요. 자기 장인은 대한노인회 회장시키고 자기 예. 동생은 새마을운동연합회 중앙회인가요? 거기 시키고 근데 쿠데타를 한 것은 박정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했지만 어쨌든 박정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거를 치르고 됐거든요. 윤보선과 어떤 그 상당한 결전을 치르고 됐고 그 뒤에도 부정선거의 어떤 시비는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건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당선됐으니까 네. 저는 그분의 어떤 유신 같은 경우는 혹독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네. 어쨌건 대통령 칭호 정도로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예. 사진을 떼진 않겠다. 아, 네. 그런 느낌이죠. 예. 이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예. 선택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전두환한테만큼은 이 공화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아무리 양보를 해도 돼지 앞에 진주고 개발의 편자이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바스 리갈과 여가수와 여대생을 앞에 두고 대통령이 피를 흘리며 죽은 다음에 네. 그 유고 상황에서 네. 대한민국 군 장성들은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러니까 1979년 네. 10월 27일 새벽 2시에 열린 국무회의였습니다. 와. 이게 그야말로 그러니까 유고 상황이 예. 알려지고 총 네네. 비상 걸리고 네. 바로 모였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신현악 부총리가 네. 얘기를 합니다. 헌법에 의해 규정된 통치권자 승계 원칙에 따라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됩니다. 했을 때 대통령 그 자리에 배석했던 수십 명 군 장성들은 벌떡 일어나서 최규하 총리를 향해서 경례를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군요. 전부 일어나서 경례를 탁 붙입니다. 세상에. 즉 어떤 이제는 당신이 권한 대행이다. 우리는 당신의 말에 따른다. 상당히 멋있는 상황이죠. 멋있네요. 예. 예. 그러니까 비록 어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군부를 확고히 장악하고 있었고 네. 물론 그들도 독재자의 수족을 이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사병이 아니라 정말 공화국의 군인이다. 라는 걸 증명했던 그런 순간이었죠. 사실 최규하 국무총리가 무슨 실권자가 그것도 있거나 아니었고요. 그냥 대독 총리였잖아요. 네. 그야말로. 네. 예. 그런데 어쨌건 이제 그 상황에서 고란당이 된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십 명 일제히 경례를 했으니까 이건 되게 멋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원래 어느 역사에서건 이런 아름다운 순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예. 그로부터 2달도 안 돼서 이제 12.12라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네. 군사 반란이 일어나니까요. 예. 그러니까 전두환이야 육사 11기들 하고 그 거의 뭐라고 부를까 부하들이랄까 똘만이라고 할까 네. 그들이 이제 거사에 성공한 이후에 샴페인을 팍 하면서 축하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정말로 참 천진난만합니다. 나름 목숨을 건 일이 끝나서 그런지 네. 그 노는 꼬라지들을 보면은 네. 정말 되게 무슨 막 숙제 끝내고 와우 하면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도 봤는데 예. 정말 오래됐으니까 저런 영상을 볼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야, 저런 놈들이 나라를 이런 느낌이 막 그렇죠. 들었어요. 예. 거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작당을 해서 네. 한 나라를 강도질을 한 거죠. 네. 스스로 위계 질서를 뒤엎고 군령을 거역한 이 깡패 군인들은 그렇게 즐거워했지만은 그 순간에 바로 그때 온 몸의 조각조각 뼈가 다 망가지는 것 같은 네. 그런 고통을 겪은 분도 있었죠. 예. 우선 그 12.12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려는 그러니까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면서 이제 네. 시작이 되는데 이 12.12 사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하나회 그러니까 전두환이 6사 11기거든요. 네, 11기. 6사 11기가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정규 6사 1기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빨리빨리 그 장교 만들라고 전선으로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팔이 그야말로 그 전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렇죠. 소모용으로 많이 쓰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11기 같은 경우는 4년을 꼬박 채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보지를 않은 대신 4년 동안 교육만 받았던 그렇죠. 그래서 정규 6사 1기라고 자존심이 꽤나 있었죠. 자부심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전두환을 좌장으로 해서 네. 하나의 군분의 어떤 사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말대로 한다면은 정말 그 어떤 뭐 전도 유망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그 엘리트들을 모아서 이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그걸 통해서 서로 땡겨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군대를 말아먹기 시작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전두환이 그 당시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었으니까 소장이었으니까 이제 그 밑에 어떤 11기, 12기, 13기 등등은 핵심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그 장세동 네. 그 나중에 안부장하고 아주 뭐 핵심이었던 네. 그 사람 대령이었고요. 어떤 그런 그 대한민국 군의 어떤 핵심에 다 가 있었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인맥이 총동원된 거죠. 네. 정승화를 체포하고 우리가 잡자. 네. 는 이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어쨌건 그 보안사령부에서 이제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려고 군 병력을 보냅니다. 네. 그게 12.12 시작인데. 이거 무슨 고려시대 그 사병 집단도 아니고 예. 어떻게 이런 나라를 지들이 먹겠다고 부하들을 사지로 내밀고 그래요. 여기서 네, 저희가 12.12의 어떤 이 전개 상황을 다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요. 네. 어쨌건 이제 그 12.12 당시에 공수병력이 출동을 해서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네. 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 체제를 지키려고 하던 두 장군이 있었습니다. 두 장군. 예. 하나가 수경사령관 장태환 소장. 장태환 소장. 예. 네. 하나가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 네. 이 둘의 뒷얘기는 정말 무슨 셰익스피어의 비극 보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왜 요즘 인터넷 동영상에 이 장태환을 검색을 하면 아마 성우 김기현 씨가 나올 겁니다. 예. 이 드라마 속에 성우 출신 김기현 씨가 아주 유명한 멘트를 치죠. 아주 카리스마 그득한 음성으로 이 반란군 새끼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 전차 몰고 가서 니들 머리통 날려버리겠다. 라고 하는 아주 진짜 그분 특유의 멘트를 들으면 정말로 장군님이 경노해서 막 일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장태환 고인이 되셨지만 예. 이번에 평소에 그 얼굴 모습이 이 김기현 씨랑 비슷해요. 예. 우락부락한 정말 무인과 같은 예. 느낌이 있죠. 이거 끝난 다음에 혹시 검색해서 그 오디오 들어가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주 있는데. 이분이 또 성우 출신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워딩이 정확했죠. 네. 하지만 그 호랑이의 네 다리는 이미 하나회 출신의 늑대들이 다 물었던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장태환 장군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태환 장군 휘하 병력 모두가 거의 전부가 하나회에 가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 사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나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군이 상사가 얘기하는데 밑에 사람들 딴 데 붙어 있는 거죠. 바로 장태환의 직속 부하가 바로 장세동이었어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명하복이 가장 있어야 되는 데가 군대고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극상이 가장 배격돼야 될 때가 군대인데 이게 두 개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장태환 장군이 체포된 다음에 장군의 부친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모반자가 득세한 상에서 충신이 살 곳은 없다라고 식음을 전폐한 끝에 넉 달 만에 세상을 뜨십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그 일을 당한 80년대 고3이었어요. 네. 근데 보안대원들이 그냥 집안에 상주를 하고 막 집안 뚝밥 만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자연대에 수석 입학을 합니다. 와. 근데 이 아버지의 비극과 전두환 시대의 암울함에 고민하던 아들은 호련 집을 나갔다가 할아버지의 묘소 근처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자살을 한 건가요? 그렇게 저도 정확한 검색을 해본 적 없습니다만 네. 자살로 추정이 됩니다. 아, 이거 세상에 3대가 그냥 장태환 장군은 평생 동안 반란을 막지 못하고 가족 3대를 망친 죄인이다. 그런 자책감 가지고 살았고 네. 2010년에 한 만왕상을 떠납니다. 그래도 나중에 뒤늦게라도 명예가 회복이 되고 예. 국회의원도 지내고 되셨고. 그랬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그걸 끝난 게 아니고 또 이제 돌아가신 뒤 몇 년 뒤에 네. 그 장태환 장군의 부인이 네. 투신 자살로 생을 끝맺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먼저 가신 뒤에 우울증에 시달리신 거죠. 그랬군요. 아유. 그게 1월 17일이었어요. 돌아가신 날짜가. 1월 17일. 근데 다음 날 1월 18일은 전두환의 81회 생일이었습니다. 그랬군요. 29만 원 전 재산에 놓인 집에는 아주 문전성시를 이뤘답니다. 각하의 네. 생일을 축하한답시고. 네. 근데 참 역사라는 걸 보면은 가끔 이렇게 얄궂나 네.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케이스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명의 장군 정병주 특전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이면 상당히 엘리트 군대 육군 내에서도 그러니까 엘리트인데 하다못해 그렇죠? 거기 전두환, 노태우 전부 다가 예. 이 양반 밑에서 이제 컸죠. 아. 그리고 그 월남에도 갔을 때 이 양반은 이제 그 월남 갔을 때 전두환을 지휘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그때 예. 별이 세 개였다는 건가요? 중장이었습니다. 아, 예. 소장파가 소장, 예. 전두환 소장, 노태우 소장이랬는데,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제 휘하 여단장들이 네. 전부 다 그 전두환에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빼놓고. 그러니까 13579에서 네. 1357은 전부 다 전두환 쪽에 붙었고요. 공수여단. 마지막 네. 구여단만 남았는데 네. 이제 그거를 출동을 시키려고 막 그 무전을 치면서 출동하라 명령을 내리고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던 이제 정병사령관은 정말 천상 군인이었습니다. 네. 6.25 참전 장교였고요. 네. 5.16 때는 그 가담하지 않았어요. 오. 또 동의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른바 혁명 주체 세력들한테 상당한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는 항상 이런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군인으로 끝이야. 군인 끝난 뒤에 무슨 뭐 공사 같은 거, 사장 같은 거 안 해. 각오해. 낙하산 사장 안 하겠다는 게. 예, 무슨 뭐 어디 뭐 도로공사라든가 뭐 아니,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육군 중장 별 세 개면은 옷 벗어도 뭐 먹고 살 길은 참 많은데. 아유 옛날에야 예. 육군 중장이면은 뭐 거의 뭐 그랬죠. 세상에. 근데 그렇게 몇 번을 다짐하던 어떤 천상 군인이었는데 이 양반은 그런 자식같이 기른 부하들에게 네. 참혹하게 배신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공수특전단의 어떤 원조 같은 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에서 교육받아왔고 또 그걸 갖다가 그 교육을 시켰고 정말로 이 하나회 같은 역도들한테야 뭐 그랬겠지만은 보통 일반 군인들한테는 정말로 숭배의 대상이었고 네.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그랬군요. 근데 그 곁을 지키던 사람이 그러니까 김오랑 소령이라고 있습니다. 김오랑 소령. 네, 김오랑 소령. 예. 이분이 저 경상도 저 진주인가요? 예, 또 예. 밀양인 같은 출신이기도 하고. 예. 육사 25기로 이제 그 사령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때 선두주자였다 그러죠? 그렇죠. 동기들 중에. 네. 가장 유능했고 가장 정말 훌륭했다는 어떤 육사 25기였는데 네. 근데 12.12가 일어나기 전에 네. 그를 아끼던 누군가가 이제 기띔했다고 해요. 야, 이거 무슨 일 날 것 같으니까 좀 어떻게 해라. 얘기했겠죠. 아, 피해라. 예, 피해라. 세상에. 근데 김소령은 그걸 뿌리치고 네. 권총만 가지고 사령관을 호위하다가 M16 소총에 난살받고 죽습니다. 죽을 줄 알고 막았죠. 죽을 줄 알고서도 그런 막았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 밖에서 위협을 할 때 권총을 쏴요. 예. 소령이. 권총을 쏘고 최후의 저항을 합니다. 그때라도 두 손을 들으면 괜찮은데. 괜찮았죠. 예. 근데 하지만 결국 총을 쏘고 소총에 난살을 받죠. 그랬군요. 그의 시신은 이제 막 화장이 돼서 어디 묻혔다가 네. 다시 결국은 국립묘지에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네. 그 서슬푸른 전두환 시대에서도 김오랑의 군인 정신만큼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런 동기들과 상관들의 어떤 단호한 의지 때문에 그 전두환도 뭐 어쩔 수 없이 그 국립묘지 보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김오랑 소령이 동기들의 신망을 받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군요. 예, 예. 네. 중령으로 추서되기는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인은 충격으로 실명을 했고요. 아, 이거. 불우한 처지의 아이들 둘을 이제 딸로 거두고 살다가 네. 그 또 비극이 정병주 사령관이 또 자살을 해요. 그리고 그 자살을 보고 마치 따르듯이 이 부인도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목숨을 그러니까 걸고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었던 상관, 자기 예. 남편이 지키려고 했던 상관이 의문의 자살을 한 다음에 예. 부인도 자살했다는 예. 얘기군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도무지 이것서 항상 퀘션 마크가 붙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돌아가셨을까? 네. 또 세월도 지났는데. 네. 근데 하지만 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겠고요. 그렇죠. 트라우마라는 것은 예. 뭐 그 나치 시절에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만 나중에 그 트라우마에 의해서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자살을 택한 그런 분들도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트라우마라는 건요. 그렇게 무서운 그러니까 거죠. 예. 이제 12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네. 12.12 당시에 신군부 측 병력이 국방부 장악기도 했을 때 네. 장관 노재현은 휘하의 병력에 그 사수를 명령합니다. 네. 지켜라. 네. 근데 언뜻 봐도 이제 공수부대,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드르륵 총을 안 쏴서 쳐들어오니까 이미 이 보통 보병들은 경비원들 기가 죽습니다. 그렇죠. 다 손 들어버려요. 근데 하지만 제대를 석 달 앞둔 병장 하나가 총을 안 버리고 제 위치를 지킵니다. 아니 병장이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무슨 총을 들어요? 총을 들고 네. 이제 저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수부대원들 달려들어요. 총을 네. 뺏으려고. 네. 그때 이제 총을 안 뺏기려고 네. 발길질을 한 순간에 아이고. 그만 총구가 불을 뿜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하필이면 이제 그분의 그 이름이 정선엽 병장인데 정선엽, 백선엽이 예. 아니고. 예, 예. 네. 이분이 출신이 광주였어요. 세상. 조선대학교 2학년 재학 중에 입대한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5개월 뒤에 그의 고향을 피로 물들일 네. 그의 그가 다닌 학교가 있던 곳을 피로 물들일 야술의 손에 그래 죽음을 당했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12.12는 단순히 전두환이 권좌에 오르게 된 첫 계단이었는데요. 네. 근데 그거에만 그친 사건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패거리들의 야욕, 그러니까 패거리를 지어서 군대를 망친 이 군대 내의 어떤 패거리들, 그들의 욕심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어떤 이들의 선의를 짓밟은 사건이었고, 네. 힘으로 정의를 깔아뭉갠 사건이었고, 네. 뻔뻔함이 우직함을 꺾어버린 일이었고, 네. 가장 결정적으로 그렇게 나쁜 놈들은 호의호식 자손 만대에 번성하고 뭔가를 지켜보겠다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을 비롯한 3대 비극의 그림자를 드리운 우리 역사의 축소판 같은 사건이었죠.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네. 그 사령관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그 군인 김오랑 도령 키가 네. 참 작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령관은 그를 두고 작지만 큰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죠. 12월 12일은 그렇게 작지만 큰 사람들이 한없이 커 보이지만 정말 따지고 보면 하잘것없는 소인배들한테 목숨을 잃고 명예를 빼앗기고 상처를 받았던 그런 날입니다. 군대 내에서 엄격히 금지한 사조직을 결성한 것도 모자라서 그 사조직을 통해서 나라를 먹었던, 접두했던. 접수했었던 그런 깡패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의롭게 저항했었던 장태환, 김오랑, 정병주, 그리고 정선엽. 여기서 저는 정선엽 병장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이것이 산하의 오역이 있어야 될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예, 이렇게 해서 12.12 얘기합니다. 심수봉이 불러주는 그때 그 사람을 들으면서 이 에피소드를 마치죠. 세상에 그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질투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김민기 선생한테 제가 질투를 해봤자 저의 정신 건강만 맞습니다. 안 좋아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입학할 때 수석을 해요. 그리고 학생운동 하느라고 공부를 등한시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수석을 졸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질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천재 중에 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분, 바로 조영래. 맞습니다. 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혹자가 언제 그런 표현 썼더라고요. 만약 지금도 살아 계신다면 네. 아마 노무현 대통령 전에 음. 그 자리를 이제 차지했을 뿐이다. 아, 대통령감이었다는 거군요. 네. 이거 공부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재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천재에다가 어떤 인간성과 어떤 그런 성실함까지 겸비한 어떤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참 이건 참 대한민국에 정말 아까운 인물이 왔다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그 1990년 12월 10일 돌아가십니다. 네. 자, 근데 그분의 장례식을 한번 가보죠. 장례식이요? 예, 그분의 연결식 순서지를 이제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들은 그대로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구성합니다. 네. 먼저 사회자는 손학규였고요. 손학규 아이고. 전 지사였고요. 예, 예. 그다음 조시를 읽은 사람은 키인 김지하. 그리고 그 외에 뭐 참가사는 노무현, 문익환, 개훈재, 송건호, 이소선 등등 쫙 있었고요. 다 돌아가셨네요. 예, 네. 또 이제 그분이 가까웠던 후배인 그 현 서울시장 박원순 씨 이름도 보이고, 또 이제 조금은 지금은 많이 바뀐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은, 네. 김문수 경기도지사, 전 경기지사와 예. 이재호 의원 등도 어김없이 껴 있었고요. 이때는 민중당 운동 하셨던 그렇죠. 그런 예. 그때였죠. 이 사람들. 그리고 더욱 재밌는 풍경 하나. 네. 추모사를 쓴 사람은 네. 누굴까요? 추모사 예, 고은? 아닙니다. 그럼요. 조갑제였습니다. 세상에. 예, 이 추모사 그 조변은 작은 것의 소중함과 아름다운 아는이었다. 그는 연탄 공장 주변의 진폐증 환자, 25세 정년 퇴직한 여자, 그리고 분신 자살한 젊은 노동자. 예. 이런 작은 이들의 문제 속에서 이 역사와 이 사회를 울리는 네. 큰 의미를 뽑아냈다. 네. 그가 바로 법을 배운 전태일이었다. 아. 조변은 꽉 찬 80대 살았지만은 네. 결국은 못다 핀 꽃이었다. 이것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다. 그는 10년 정도를 담을 그런 그릇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 조갑채 씨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예. 네. 그렇군요. 공부한 전태일. 예. 예. 하긴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덜려갔었던 서울대 법대. 그렇죠. 나에게 법대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하고 그렇죠. 안타까워 하셨던 전태일 열사. 예. 먼저 그 진폐증 환자부터 보면요. 네. 진폐증은 보통 이 탄광에나 네. 어떤 뭐 그 광부들이나 이제 걸리는데 네. 진폐증 환자 이분은 도시에서 걸렸어요. 아무 연탄 공장 근무도 한 곳도 아니었고. 네. 근데 그분은 단지 근처에 연탄 공장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날라왔던 탄가루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걸린 거예요. 아. 근데 아무도 그 인정하지 않죠. 네. 아니 그 탄광 그거 또 걸린 게 자기 혼자뿐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걸 보도했는데 이제 도무지 누가 대책도 없고. 네네. 그래서 찾아온 게 조영래였어요. 아. 근데 조영래 같은 경우 거의 이제 사건을 수임을 해서 네. 끝내 어떤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주부가 부인이 찾아간 게 아니라 예, 이분이 예. 달려와갖고는 해결해 줬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기자가 보도를 했고 네네. 기자가 또 이제 그 의뢰를 했고 네. 근데 이건 될 것 같으니 해야 됩니다. 네. 라고 해서 가신 분이 이제 변호사였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5살의 정년은 그런 겁니다. 한 여자분이 사고를 당해요. 회사원이. 네.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상을 요구했더니 1심 판결에서 정년이 25세다 판결 내린 거예요. 아니, 왜요? 결혼을 하니까 아. 결혼하면 돈을 못 버니까 아, 세상에. 25세라는 그런 대단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참나. 근데 이분도 원고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회 통념이 저러니까 네, 어쩔 수 없지. 돈도 없고. 네네네. 근데 갑자기 누가 달려왔습니다. 네. 신문을 보고 연락했다고 그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래입니다. 세상에. 제가 하겠습니다. 와. 근데 망설였어요. 지긋지긋하게 불러대고 대답을 하고 해야 되니까 또 법정을 투쟁을 계속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 변호사가 또 아주 황당합니다. 제가 무료해 드릴게요. 아이고, 세상에. 한번 가보십시다. 예? 네. 그러니까 황당하죠. 네. 하지만 그분은 이 정말 기나긴 의견서 작성해가지고 네. 이제 이 재판을 갖다가 돌려놓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침내 그 1986년 3월 4일에 고등법원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여자의 정년 또한 남자와 같은 55세다. 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조언이 있었다고. 또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어떤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 즐겨봤던 이 전태일 평전의 저자가 바로 이제 이분이었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건 여담이지만 이분은 전태일 때문에 평생 배필을 얻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투고가 실려요. 네. 한 여대생에. 네. 정말 한국 사회에서 양심을 아주 쓰는데 이걸 보고 이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당시 서울대학원생이었는데 네. 달려갔죠. 이대로. 그래서 이 아이들 4학년 이혁경이 누굽니까? 라고 해서 찾아가서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용감한 사람이었군요. 예. 예. 요즘 같아서는 참 보기 드문 그런. 그러니까 그 당시 회고에 따르면 이혁경 씨는 이제 성함이 이혁경 씨인데 네. 그분은 독자 투고가 실린 며칠 뒤에 머리에 비를 댄 것 같지 않은 투박한 남자의 어떤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멋진 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조영래 변호사가 가장 어떤 심혈을 기울인 그런 사건이라면 역시 그게 되겠습니다. 그 성고문 사건. 권양으로. 사건. 네. 지금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떤 이 충격적이고 네. 어떤 정말 가공할 만큼의 어떤 그런 공포를 불러왔던 이 사건에서 네. 그분이 밤새 쓴 어떤 변론 요지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명문으로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 하나 좀 읽어보면은 변호인들은 먼저 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권양.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지라면 안 되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예. 온 국민이 그 이름 모르는 채 그 성만으로 알고 있는 이름 없는 유명인사. 얼굴 없는 우상이 돼버린 이 처녀는 누구인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그 글은 어떤 변론을 넘어서서 네. 제가 생각할 때 한국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네. 명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말 한마디, 몸과 작업 하나하나가 모두가 사람의 양심을 헤집는 갈퀴였고 네. 눈물새 마개를 빼버리는 손길이었고 야만적인 세계에 대한 돌팔매였고 네. 그 비인간의 벽을 들이미는 양심의 도끼였습니다. 최근에 탄압받고 있는 임은정 검사 이분의 그런 뭐라 그러나요? 재심 판결 때 논고 무죄를 선고할 그렇죠. 때 예. 그것도 참 가슴 찌릿합니다만 이런 선배 변호사가 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참 얘기를 하다 보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게 다 끊기는 기분이 있어서 그러네요. 예, 우리가 무슨 작전을 좀 세우던가 다음 시간부터는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나의 오역 12월 둘째 주 2015년 12월 둘째 주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곡입니다. 불나비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죠. 고맙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